오늘은 나만의 집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을 볼 때는 집 내부뿐만 아니라 집에서 바라보는 바깥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누르면 상단에 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흘려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샘플로 호객 누누 어플을 같이 살펴볼게요. 아파트 단지를 눌러보면 상단에 총 몇 세대가 거주 중이고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알려주는 준공 연차수가 적혀 있습니다.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를 나눠내니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준공 연도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거주 기간을 통해 수리 범위를 미리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용적률은 층수를 합쳐서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건폐율은 건물이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용적률은 150에서 250% 정도가 저밀도 중층 아파트로 쾌적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250에서 300%는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로 적당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300%에서 400%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밀도가 높아서 주거 쾌적성이 낮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건폐율은 10%에서 20%는 녹지 공간이 넉넉한 저밀도 단지라고 느껴져서 고급 아파트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많다고 합니다. 20%에서 30%는 주거 쾌적성과 생활 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수준으로 일반적인 아파트에 많다고 합니다. 30%에서 50%는 편의시설이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거주 입장에서 쾌적함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 용적률은 300% 이하, 건폐율은 10에서 30%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화면을 더 내려보면 자잘한 정보도 추가로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있는지, 최고 몇 층인지, 지하 주차장은 몇 대까지 가능한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지역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이런 기타 세부 사항들도 확인을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집의 평형을 확인할 때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에게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입니다. 숫자가 더 작은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공간 크기를 말합니다. 반면에 공급 면적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 이외에 단지 내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까지 포함한 크기를 말합니다.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32평은 공급 면적이 108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접근하기 쉬운 25평은 공급 면적이 84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평수입니다. 단지 내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동과 층수는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RR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로얄층은 대체로 중간층을 말하는데 저층 아파트이거나 고층 아파트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쾌적한 층수는 10에서 20층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로얄동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단지가 속한 지형적인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잘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 부동산의 사장님에게 로얄동은 어느 동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로얄동과 로얄층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단지 내 매물 중에서도 가격이 살짝 더 높게 형성됩니다. 기왕이면 로얄동과 로얄층에 가까운 물건으로 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집을 팔더라도 로얄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러 가면 벽지나 가구같이 보여지는 부분은 배제하고 집의 기본 설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나 집이 아파트 외벽 라인이라면 그 면적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외벽 라인을 따라서 결로가 생길 수 있어서 베란다 구석에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물을 틀었을 때나 내렸을 때 수압이 일정한지, 배관이 있는 곳엔 누수가 없는지, 아랫집으로 누수돼서 수리한 적은 없는지, 바닥 보일러가 교체된 적 있는지, 만약 베란다 확장을 했다면 단열 시공이나 바닥 보일러 연장을 했는지 여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에 따라 봐야 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뜯어고치고 올수리를 할 거다 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기본 설비 체크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나는 재정의 한계로 적당히 타협해서 일부만 수리할 거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수리할 건지에 따라 체크사항이 좀 달라집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화장실, 주방, 사실을 특히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화장실은 타일이 덧방인지 물어보도록 하고 잘 모른다고 하면 입구와 바닥의 단차가 깊은지 얕은지를 보고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순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화장실은 수리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주방은 싱크대 물 나오는 수전이 벽에 붙어 있는지 싱크대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 수리 견적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붙박이 가구도 만약 상태가 좋은 경우 필름 시공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샤시는 재질을 살펴봐야 하는데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다면 그냥 수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PVC 샤시로 되어 있다면 언제 교체되었는지 연도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10년 이내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교체도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샤시는 시공이 중요한데 오래된 샤시일수록 시공을 대충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솔직히 이사 들어갈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재활용할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은근히 봐야 할 점이 집안 냄새 배임 이슈입니다. 집주인이 실내 흡연을 하진 않았는지 또는 반려동물이 있어서 집안에 냄새가 나진 않는지 이런 점만 추가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집 밖의 컨디션도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집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로 전부 뜯어 고칠 수 있지만 집 밖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중요한 분들은 뻥뷰인지 시티뷰인지 공원뷰인지에 따라 다르고 앞 건물과의 간격에 따라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방향이 남향, 북향, 서양, 동향인지에 따라 계절별로 들어오는 채광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난 집에 저녁에만 들어오니까 별 상관없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북향이나 동향은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서 곰팡이나 결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 저층은 나무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벌레 유입도 많은 편입니다. 또 앞이나 옆 건물 그림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탑층은 위에 완충해주는 집이 없다 보니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울 수 있고요. 바람이 잘 들어오는지도 느껴보면 좋은데 창문을 열었을 때 맞바람이 잘 불 수 있는 구조인지 빠르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바깥에서 나는 소음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근처에 주기적으로 소음이 날 만한 건물이 없는지, 건물 바로 앞에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 놀이터가 있진 않은지, 도로가 집 앞으로 지난다거나 인접한 세대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하는 점들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엘리베이터가 몇 대인지, 세대수 대비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지와 집에서 너무 가깝지 않은지도 보면 좋습니다. 집과 가깝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오가는 사람의 소음이나 오래된 구축의 경우 작동 소음이 나기도 합니다. 집을 보는 눈은 한 번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팁들을 참고해 직접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경험들이 쌓여 잘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동네의 기준과 집 주변을 볼 때 체크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